알림장 가정통신문 이제 자주 쓰시죠? 확인을 잘 했는지 궁금해하고 독촉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알림장이랑 가정통신문 부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림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시죠. 가장 많이 쓰시고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알림장은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기 편하게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위치, 네, 여기에 알림장 모양이 있습니다. 이 알림장을 클릭하게 되면 알림장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알림장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글쓰기 하는 순간 이 발표 모드가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도 익숙한 칠판 모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림장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이 날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학습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리고 선생님께서 안전교육을 주로 하루에 하나씩 다양하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정도 적었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적고 아침에 이 세 가지 정도 적었을 때 그리고 내용이 바뀌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임시 저장을 통해서 기록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약 임시 저장한 글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약 임시 저장한 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임시 저장에 가면 지금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종례 시간에 입력을 하고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니까 형광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심하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더하기와 빼기 버튼이 있어요. 이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글이 계속 커집니다. 그다음 빼기를 하면 글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친구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를 하게 되면 학생이 못 적고 간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반은 이런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관리한다면 게시하게 되면 언제든지 학생들이 본인이 잘못 적거나 확인 못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글이 발행이 되고요. 글이 발행이 됨과 동시에 클래스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알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림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누가 읽었고 누가 안 읽었고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림 재전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7시 35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이후인 8시 35분부터 안 읽은 사람한테만 다시 확인하라고 선생님께서 안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글을 한번 볼까요? 이전 글 같은 경우에도 안 읽은 사람이 많죠. 이 사람들한테 알림 재전송을 하게 되면 네, 알림을 수신을 하게 되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작성된 글에 반응을 남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좋아요라든지 확인했어요를 통해서 읽은 사람들한테 확인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응답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오늘 중에는 너무 중요한 알림장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 글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 버튼, 네, 점점점 있죠. 이 점점점을 누르시게 되면 상단의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의 고정. 이 상단의 고정을 하게 되면 클래스에서 이 알림장에 들어오면 제일 위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클래스에 처음 들어와도 이 선생님께서 방금 상단에 고정한 글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고정되는 것은 선생님께서 고정하는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요한 글이 뒤로 밀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새로 고정을 해주시면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제가 브로셔라든지 이전에 진행했던 디지털랩 강의라든지 선생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은 고정을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알림장 외에 또
중요하게 공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주간학습 안내라든지 현장학습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 글쓰기를 누르면 아까 발표 모드와 다르게 선생님께서 블로그 쓰시듯이 아니면 카페 쓰시듯이 편하게 글쓰기 방식이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예약을 해서 선생님께서 그 시간에 발행이 될 수 있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가 뜨게 되는데 캘린더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약한 글에 이때 발행된다 라고 나와 있고 예약한 글은 언제든지 선생님께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학급 안에서 알림장을 작성하거나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한테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안 읽은 사람한테는 읽음을 독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활동들을 선생님께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폐수형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가정통신문을 저희가 아까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기능이 지금은 따로 이제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지만 3월부터는 아까 보셨던 페이지 안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기능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통신문 저는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처음에 만들게 되면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그냥 일괄로 주소를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학년별로 학년 부장 선생님이 등록을 해주시는가 하시면 되는데 이 주소록에서 학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양식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번호라든지 뭐 전화번호 같은 거는 선택적으로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 보호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나 이제 기타 관계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양식에 맞춰서 제가 작성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 주소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름, 그 다음에 대표 보호자 이름, 학년 반은 당연히 입력을 했고요. 번호까지 저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보호자 관계와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거를 이제 파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모든 건들이 한 번에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소록에 추가를 하게 되면 네, 업로드가 됩니다. 네, 업로드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업로드가 됐죠. 이제 가정통신문 발송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기를 눌러서 발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정통신문은 선생님께서 PDF 파일로 전환을 하시기만 하시면 모든 파일을 해수형 가정통신문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PDF 파일로 방과 후 수요조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선택형과 복수 선택형, 단답형과 전자서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선택형을 먼저 클릭을 해서 문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해야 될 곳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찍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필수이죠.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응답을 안 했을 때 제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응답해야 될 곳을 이렇게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견 같은 경우에도 기타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이죠. 중복에다가 선택, 네, 선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단답 서술형도 동일하게 문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야 될 곳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칸이 좁다라고 하면 70%로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선택이니까 선택
해서 마무리하면 되고, 이 학년, 반, 학생 이름, 학부모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만 받으시면 돼요. 서명만 여기에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입력이 됐고요. 이제 전송 대상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학년한테 한 번에 보내질 수도 있고요. 한 학년한테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한 학년에 한 반만 선택을 해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한테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한테만 하고 이제 전송하기 눌러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고요. 만약에 카카오톡이 없다면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가정통신문 보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확인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가정통신문 확인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앱으로 열기 하게 되면 이 가정통신문을 응답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정통신문이 PDF 파일로 제공이 됐었고 문항 만들고 한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집게손을 활용해서 넓혔다 좁혔다 하면 확대가 되고 응답할 곳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이 서술형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명해야 되는 곳을 찍게 되면 패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서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 제출하기 누르게 되면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바로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누가 제출했는지는 네, 실시간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을 5명이나 했고 5명이 모두 참여한다라고 했네요. 네, 5명 했고 이 2-1번엔 몇 명 선택. 지금 보니까 방송 댄스를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타 의견은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 같은 경우는 개별 응답을 통해서 학부모님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 파일로 받으셔서 그 데이터를 통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에 지금 5명만 응답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래 6명 중에 3명 응답한 데를 제가 클릭을 해보면 미응답자한테만 다시 또 재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한다라는 부모님이 있으시면 선생님께서 끝까지 확인을 하셔서 알림을 발송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도 확인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죠? 이 문자 기능을 활용하셔서 한 번 더 독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팅에서 알림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팅에서는 이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공지, 알림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발표 모드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가독성 높게 집중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알림을 통해서 읽지 않은 학생들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가정통신을 통해서 전교 모든 학생의 가정에 전달하고 수업 서명 이런 것들이 전자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선생님의 단순 업무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팀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알림장 말고도 아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내실 수도 있고 이제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로 나누실 수도 있고 네, 학생별로 포트폴리오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간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공간 단위로 실시간 수업을 줌과 연동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 선생님이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이 공간에서 실시간 수업 시작하고 과학 선생님은 2반에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모두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한 클래스에서도 여러 선생님이 함께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